해리포터 시리즈에는 다양한 종류의 반려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올빼미나 두꺼비, 그리고 고양이도 있죠. 심지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마법 생물들도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머글들에게 가장 익숙한 동물이기도 한 강아지의 모습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를 키우는 마법사를 보기 힘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한 마법 세계의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마법 세계와 관련된 동물에 대한 첫 언급은 호그와트의 입학 통지서를 통해서였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올빼미나 고양이, 두꺼비를 학교에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되는 세 가지 동물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실제 역사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마법과 관련된 동물로 여겨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인식들은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마의 친구라거나 심부름꾼이라는 이미지로 말이죠.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특히 이런 오해가 강하게 자리 잡은 동물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일대에서 전해지는 신화에는 캐트시라는 요정 고양이가 등장하는데요. 그 외형은 몸이 온통 검은색이지만 가슴 쪽에만 흰색 반점이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는 앞에서는 네 발로 걷다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두 발로 걷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고양이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영혼이 죽은 자의 세계로 이동하기 전에 캐트시는 해당 인간의 영혼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례식 기간 동안 캐트시에게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는 풍습까지 생겨나기도 했었죠. 게다가 켈트족의 축제 중 하나인 서우인 날에는 각자의 집 앞에 우유 한 그릇을 놓아두는 전통이 있기도 한데요. 이는 캐트시에게 우유를 대접한다라는 의미로 우유를 대접받은 캐트시는 해당 가족을 좋아하고 그 가족의 한 해를 축복해준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를 까먹거나 알면서도 놓아두지 않는다면 캐트시는 자신이 먹을 우유가 없었던 것처럼 해당 가족도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저주를 내려버린다고 하죠. 이렇게 유럽 일대에서는 고양이가 마법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고양이는 마법사들의 동반자로서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처럼 맹목적으로 친절한 이미지보다는 성깔이 있거나 까탈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이집트 여신 중 한 명인 바스테트는 고양이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가진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다산과 건강이나 보호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숭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고양이가 가진 특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던 시대에서 고양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해충이나 쥐, 뱀을 사냥한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사랑받은 동물인데요. 더 앞선 시기에 바스테트는 고양이 머리가 아니라 암사자 머리로 표현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고양이라는 동물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면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형태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생각됩니다. 중세시대는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해졌던 시기입니다. 신화나 민담을 통해 전해지던 고양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마녀와 흑마술 같은 분야와 결합되면서 마녀 재판의 사례처럼 일부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시작하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은 13세기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9세에 의한 고양이 학살령이었습니다. 교황은 고양이를 모피옷을 입은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고양이뿐만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까지도 마녀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교황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고양이들을 죽였고 더 이상 천적이 없어진 쥐와 벌레들은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유럽 전체를 뒤덮었던 흑사병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신들이 악마의 대리인인 고양이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에 분노한 사탄이 전염병을 내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흑사병 사태는 훗날 고양이의 복수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양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머글의 시각에서 본다면 마법사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 강아지가 빠진 것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아지가 고양이에 비해 신비롭거나 마법적인 이미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호그와트에서는 통지서에서 언급된 3가지 동물을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동물도 허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론의 스케버스나 지니의 아놀드 같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학교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해그리드의 아라고그 같이 과도하게 위험한 생물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도 일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호그와트에 다니는 학생이 원한다면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의 동물이 허용되고 있지만, 강아지를 데려오는 학생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강아지들이 가진 특성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강아지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그와트 성이 기본적으로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수시로 산책을 시키거나 배변을 관리하는 것 같은 보살핌의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그와트 성의 복도 곳곳에서 강아지들이 영역 표시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필치 씨가 마냥 웃으면서 이 상황을 지켜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호그와트에 데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힘들 것 같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법 세계에는 강아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했던 강아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에서 지내고 있는 팽입니다. 송곳니라는 사나워 보이는 이름과 사냥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특기는 침 흘리기와 오두막을 방문하는 손님의 얼굴과 귀를 사정없이 핥아버리기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해그리드 피셜, 덩치에 맞지 않는 어마무시한 겁쟁이이기 때문에 조금만 무서운 일이 생기더라도 재빠르게 도망쳐버린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죠. 두 번째는 마지 더즐리의 리퍼입니다. 마지 더즐리는 버논 더즐리의 누나인데요.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소에서 해리의 부모님에 대해 악담을 퍼붓다가 풍선처럼 부풀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인물이기도 하죠. 이 당시에 마지 더즐리는 리퍼라는 이름의 불독 한 마리를 더즐리 가족의 집에 데려왔습니다. 리퍼는 마지 더즐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12마리의 불독 중 한 마리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고 마지가 가장 아끼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과도한 애정을 받았기 때문인지 리퍼의 성격은 예의가 없고 제멋대로인 편으로 보였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에 대한 애착은 있는 것인지 마지가 하늘로 날아갈 뻔했을 때 마지를 필사적으로 붙잡은 버논의 발을 꽉 물어버리면서 버티는 것 같은 묘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외에 직접적으로 해리포터 시리즈에 강아지들이 등장한 적은 없었지만 강아지라는 존재가 마법세계에 생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마법생물 중에서도 강아지와 아주 흡사한 동물이 있는데요. 영국 남동부 일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크롭이라는 생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잭러셀 테리어인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크롭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은 꼬리가 2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뉴트 스캐맨더의 신비한 동물 사전에 따르면 크롭은 마법사들이 자신에게만 충성하도록 개량하여 만든 강아지 품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롭이 마법사에게는 순종적이고 충성을 바치지만 머글이나 스퀴백에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크롭은 잡식성이라서 농사를 망쳐놓는 노움을 잡아먹기도 하고 길거리에 있는 폐타이어를 씹어먹을 정도로 통제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이라서 크롭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법부를 통해 자신이 크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받고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머글들이 꼬리가 둘로 갈라진 잭러셀 테리어를 보고 놀랄 것을 우려해서 크롭이 생후 6주에서 8주 정도가 되면 고통이 거의 없는 절단 마법을 통해 꼬리 한쪽을 잘라내야만 일반 마법사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해그리드의 시각에서 본다면 머리가 3개 달린 지옥의 악마견 케르베로스도 귀여운 강아지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그리드는 이 친구에게 솜털 같다 라는 뜻의 플러피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겠죠.
해그리드가 플러피를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악을 들려주면 아주 곤히 잠들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이 점만큼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고양이와 강아지 이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동물을 데려갈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